이러한 예술계의 삼각관계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연애 서사 속에서 삼각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 구조로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여러분, 조지 해리슨, 에릭 클립튼, 패티 보이드의 삼각관계는 음악사의 가장 유명한 러브 트라이앵글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되지만 실제 이와 유사하거나 못지않게 인상적인 예술계의 삼각관계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죠. 1970년대 후반 밥 딜런은 당시 젊은 미술가였던 수잔 로텐버그와 가까운 관계였고 이 시기의 그의 음악에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수잔이 그 이전부터 뉴욕 화단에 떠오르는 아티스트 세뮤얼 세리와 약혼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밥 딜런의 접근은 세리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결국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딜런의 가사와 회고록에서 단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고 수잔은 나중에 또 다른 예술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 두 여성과 거의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도라 마르는 초현실주의의 사진작가로서 지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의 여성이었고요. 마리 테레즈는 밝고 건강한 젊은 모델이었습니다. 피카소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방식은 전형적인 예술가의 이기심이 아니었을까요? 두 여성은 그런데 이런 것을 서로 알면서도 계속 그의 곁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여성은 큰 상처를 안게 되었고요. 도라 마르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의 사망 이후에 자살을 합니다.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를 비롯한 많은 작품이 이 시기에 감정적 소용돌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퀸의 전설적인 보컬이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오랫동안 숨기며 살아왔던 인물이죠. 그는 오랫동안 메리 오스틴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Love of My Life는 그녀를 위해 쓴 곡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프레디는 이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짐 허튼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존재로 남았고 사망 후에 유산의 대부분을 그녀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각관계의 결말로서는 드물게 파국이 아니었죠. 세 사람 모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 전통적인 삼각관계와는 다른 복합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말입니다. 이 둘 다 프레디가 에이즈로 사망할 때까지 교의 곁을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예술과 사랑, 관계의 심리학, 어떤 창작의 원천으로서의 어떤 삼각관계 등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하죠. 피카소의 걸작들과 이 뮤지션들의 전설이 된 아름다운 노래는 이러한 사랑의 기쁨과 고통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술계의 삼각관계가 우리들에게, 우리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감정이입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술가들의 사랑은 이 감정의 밀도가 좀 높죠. 그들의 연애는 곧 작품으로 승화되며 사랑의 고통이나 열정이 음악과 그림, 영화로 재탄생됩니다.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엿보며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예술적 영혼의 불꽃이었다는 환상을 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삼각관계는 우리 인간 내면의 본능적 갈등을 자극합니다. 경쟁, 욕망, 소유, 배신, 그리고 이 선택의 심리는 누구나 경험하거나 꿈꾸는 이야기니까요. 이 구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부터 현대 로맨스 드라마까지 반복되는 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억눌린 욕망과 감정을 대리 체험하며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비난하며 정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로 이 예술가라는 존재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대변합니다. 사회 규범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그들의 연애는 억눌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종의 대리적 해방감을 줍니다. 사랑에 충실했던 그들의 고통은 오히려 아름답고 순수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술계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사생활 폭로가 아니라 예술, 인간, 사랑, 자기의 욕망이라는 이런 다층적인 감정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자기 이야기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매혹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현대인의 연애 서사 속에서 삼각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로 구조로 이 작동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라마와 현실의 접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삼각관계가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에서 유효한 이유는 우리 현대 연애의 거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각관계는 이 고전 서사부터 현대 드라마까지 이 꾸준히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이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 감정은 종종 비교, 갈등, 선택, 이 상실을 동반하며 이렇게 복잡한 심리의 드라마를 삼각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셈이죠. 현대사회는 선택지가 넘치고 관계들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SNS를 통한 관계 중첩, 또 비교를 통한 자기에 상처받는 것, 그리고 독점력과 이 자유심리, 이 사이의 긴장이 삼각관계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드라마 속 삼각관계는 단지 허구가 아닌 우리 내면의 갈등을 이 대리 표출하는 무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의 본질, 소유와 해방의 딜레마, 나의 욕망이 진짜인지 혹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삼각관계는 결국 사랑의 심리학이자 자기 인식의 연극인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지 해리슨, 에릭 클립턴, 패티 보이드 이들의 사랑의 삼각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지는 패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약물과 명상에 빠져들어 그녀를 쉽게 보내준 셈이 되었을까요? 에릭은 패티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일까요? 조지가 욕망했기에 그의 욕망한 것을 갖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두 남자 다 그녀와의 사이에 그토록 아이를 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불임이었던 것이 외도와 헤어진 계기가 되었다면 과연 이 남자들의 사랑이 성숙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낭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평온과 치유를 돕습니다.